2023년 10월 5일 목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하원에서 메카시미 의장 해임 결의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였다. 이 영향으로 현지 시간 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81%로 치솟았다. 이에 연휴가 끝난 코스피는 6개월 만에 241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14원 넘게 급등해 또다시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경계와 정치 불확실성은 당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2조 원이 넘는 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3분기 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마이크론의 부진은 휴대폰, PC는 물론 서버용 반도체까지 재고도 소진되지 않고 수요도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의 철퇴도 마이크론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메모리 업계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선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최근 보합세를 보이면서 4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사 사업부 중 하나인 프로그래밍 가능 칩 부문을 분사한다. 인텔은 향후 2에서 3년 내 PSG에 대한 기업 공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G는 칩을 다양한 용도로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사업부로 2015년 인텔이 알테라를 인수합병하면서 만들었다. 알테라는 휴대전화 네트워크와 컴퓨터 네트워킹 장비 등에 쓰이는 반도체 칩 생산업체로 인텔이 2015년 140억 달러를 들여 사들였다. 인텔은 수십 년간 PC용 중앙 처리 장치 중심으로 업계 선두를 지켜왔으나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된 시장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을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내줬다. 다음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3일 미국 넷플릭스가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구독료 인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2년 1월 구독료 인상 후 그해 11월 광고용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후에는 요금제 변화보다는 계정 공유 단속으로 수익성 증대를 꾀해왔다. 파업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작가 조합 합의안에 따르면 작가 기본급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연간 5%, 4%, 3.5%씩 인상된다. 이 때문에 파업 결과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 비용 부담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여러 시장에서 구독료 인상을 논의되는 만큼 한국 시장에서도 2년 만에 구독료가 인상될지 주목된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소장에서 내시 프로젝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시 프로젝트는 아마존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인상했을 때 경쟁업체가 얼마나 따라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알고리즘이다. FTC는 아마존이 내시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 판매하는 상품은 물론 경쟁업체들의 판매 상품 가격까지 올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부당이익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뉴스. 바이오 파운드리는 미생물을 공장처럼 사용하는 개념이다. 합성생물학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바이오 연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플랫폼이다. 선진국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는 이미 바이오 파운드리로 주목받기 시작한 회사가 나타나고 있다. 긴코바이오웍스가 대표적이다. 모더나의 신속한 백신 개발에는 긴코바이오웍스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도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세계 수준과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다음 뉴스. 살인적인 인플레를 겪는 튀르키예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1.5% 급등했다고 마켓워치와 관영 아나돌루 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시장 예상치 61.7% 상승과 비교하면 약간 하회했지만 그럼에도 3개월 연속 가속했다. 지난 5월 대선과 총선을 치른 튀르키예에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정부가 선거 승리를 위해 인플레 속에서도 경기 우선의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6에서 9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합쳐서 21.5% 올려 30%로 높였다. 하지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10월 4일 오후 11시 6분 원달러 환율은 1356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